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왜 회사는 개발자에게만 친절한가?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쿠팡에 다니는 아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기자, 그러니까 누구 나가면은 대체할 수 있는 알바 대기생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 얘기인데, 그분이 한 얘기라서 뭐 객관적으로 팩트가 확인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거기 이제 계신 분의 얘기니까.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언제든 나가면 대체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물류센터에 요새 이제 갑자기 이제 물류센터 화재 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뉴스에 막 많이 나와서 막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여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이고 핸드폰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내부에서 뭐 반발도 하고 막 그런다 이런 증언들이 있죠. 물론 증거는 없죠.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최악의 직장에서 사실은 나오는 게 제일 가장 심플하지 않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별로 나와. 난 내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내 친구들한테도 그러고 내 아는 사람들한테는 별로면 나오라 그래요. 아, 그게 그렇게 쉽냐? 내가 여기 나가면 뭐 먹고 사냐? 내가 지금 아들이 셋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엮어가죠. 거기 나와서 다른 곳에 못 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더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그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서 얼마든지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거나 얼마든지 그냥 다른 직업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최악이고 불만이 많다면 사실 다른 곳 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최악인데 억지로 참아가면서 왜 일을 해야 하죠?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왜 불만이 많냐면,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언어부터, 그리고 뭐 재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문제부터. 근데 그것도 큰데 더 큰 문제는, 일단은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투표잖아요. 그 투표라는 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그리고 사회 공공재잖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 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거기다 우리 심지어 세금도 돼. 그러면 국민으로서 할 의무를 다 지켰기 때문에, 거기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열심히 정치인들한테 뭐 얘기도 하고 뭐 열심히 뭐 투표도 하고 해서 바꾸는 게 맞아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냉정하게 보자면 임원진들이 그냥 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가자는 대로 가는 곳이에요. 근로자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일 뿐이고, 물론 이거를 조금 더 미화하고 아름답게 얘기하면 뭐 근로자도 주인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요, 사실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근로자가 투표를 해서 임원진을 뽑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낸 걸 기반으로 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건 맞아요. 근데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이라고요. 개인 사업자는 대표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사실 극단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고 노동법이란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럼 다른 나라보다 되게 안 좋냐라고 한다면,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하위 20% 매년 자르는데 그거 그냥 잘라도 되거든요. 해고에 대해서 우리는 보호제도도 많고, 넥슨 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이제 팀이 해체되면 미국 같으면 그냥 다 잘랐을 사람인데, 업무를 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각 팀들마다 미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미팅할 수 있는 다양한 팀들이 그 근로자들을 뽑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 부분에서도 그냥 자를 수는 없는 거예요. 정규직 자르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한국에선. 그 정도 보호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회사를 안 나가려는 사람들의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첫 번째는 나가면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 아닐까 싶고요. 임금이나 대우 같은 게 안 좋으니까. 두 번째는 익숙한 게 편하고 덜 노력해도 되니까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2번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컴퓨터 공학의 어떤 기본 속성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공학에서는 특정 언어에 특화시켜서 학원처럼 보내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기존 교육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대학의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저는 학교 2개 나왔고요. 기계현 팀장님은 석사까지 정보 처리 쪽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충분히 많이 대학 교육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실 같이 일한 사람들조차도 석박사들도 굉장히 많았을 뿐더러 가장 그 내면의 실체 적나라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전공자들이 4년 공부한 거 치고는 굉장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팀노바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처음 시작될 때 그 기본 마인드에 맞춰서 지금 팀노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제 뭐 보통 이제 학원들이 3, 4개월 만에 인공지능 개발자를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면 안드로이드 개발자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3, 4개월 해가지고는 절대 좋은 개발자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회사 가서 성장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학원 탓을 하기도 좀 그런 게, 그러니까 대중들이 빠르게 무언가를 하는 걸 원해요. 빠르게 개발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원들이 그냥 그거에 맞게 그냥 입맛에 맞춰주는 거예요. 서로 기브앤테이크 한 거지. 하지만 졸라 잘하는 개발자 만들어준다고 얘기하진 않았다 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은 없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반을 하는 건데, 이런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사실은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근본적 이해라고 하면 또 이제 기술한 애들, 외골수 친구들은 그 내부에 어떤 소스는 어떻게 돼 있고 오픈 소스로 해라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데, 소스는 구현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건물의 구조와 이렇게 지어졌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이 있는지, 실제 커스터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등등, 그리고 이게 구현 가능한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발이 건축이라고 한다면 코딩은 그 안에 자재를 바르고 실제 구현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 중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계도 중요한데, 설계를 제대로 보려면 건축 설계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고, 그 건축 설계를 떠나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건축 양식이 왜 이렇게 변화해 왔고 그 나라 기후까지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온 다습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면은 막 건물에 곰팡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쓸어 있고 그런 성향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스콜도 많이 내리고, 그런 거에 맞는 건축 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근처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보통 많이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곳들의 건축 양식과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의 건축 양식, 그리고 이 건축 양식에는 또 그 역사적인 배경도 필요하죠. 뭐 미국에서 영향을 줬던지 일본에서 영향을 줬던지,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일본의 건축물들이, 제가 유럽에서 한 이태리 같은 데 갔을 때 비슷한 건축 양식을 본 적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얼핏 딱 보면 일본 건축물 같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이 유럽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하나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사실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든 뭐든 금방금방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겁도 안 나고 빨리 적응하고, 그러니까 더 빨리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제가 만든 메커니즘은 이래요. 제가 4,500, 5,000 이상으로 애들을 보내게 된 것도 네카라쿠베 수준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중소기업의 그런 조건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더 노력해서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회사에서 나가려면 결국에는
내가 변화하는 방법이 가장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지금 바꾸려고 해도 임원진들이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바뀌는 척은 하겠지만, 글쎄요, 임원진들이 바뀌는 게 더 빠를까 아니면 내가 나가는 게 빠를까를 생각한다면 사실 임원진들이 바뀔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를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이제 좋은 면만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그 안 좋은 면은 이렇게 내가 안 하려고 한다면 나가던지 아니면은 그 회사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항의를 해서 바꾸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뭐 현대차 노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이제 그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서 이제 캔슬된, 노조가 요구했던 것 중에 캔슬된 아주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내 자식들도 특채를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가 현대차 기아차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해도 못 들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했죠. 노조가 그런 요구를 했었으니까. 뭐 핸드폰을 반입이 안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도난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쿠팡에서는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난 문제는 이제 그 근로자들이 이제 이제 유추한 거고요. 우리 잠재적 어떤 범죄자로 보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도난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빈도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게 이제 또 빈번했다면 그 어느 정도 좀 조심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핸드폰까지 반입을 안 되게 하는 거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꼰대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그런 얘기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죽겠더라고. 계속 아프다 보면 죽어요. 좀 쉬어야 돼, 그럴 때는. 근데 보통 이제 노력을 학생들이 안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예 안 한 사람도 있긴 있지. 근데 그런 애들은 내가 뭐 할 말이 없고,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노력을 충분히 하는데 실력 향상이 안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무언가를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어떤 걸 해야 할지 생각하는데 집중하라고 해요. 그게 명확해지면은 방향성이 좋아지니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소위 이제 개발자들 보면은 잘 못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방향성이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다시 원래 그 근본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메리트 있으면 헤어지던 이혼을 하던 결국은 금방 좋은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개발자들이 요새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해주면 얘가 떠나갈 걸 알고, 떠나가면은 다른 회사에서 어이쿠 좋다 하고 다 이 친구를 잘해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반대로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요. 대기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계산 정도만 좀 쉽게 하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이 회사의 감정적인 동요나 회사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 회사에 지금 있음으로써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냉정하게 계산하시는 게 맞아요. 회사도 그런 거 기대 잘 안 해요. 상대가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사가 따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약속한 그 시간에 맞춰서 일만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이상 회사한테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을 만한 아주 쉬운 방법 중 하나예요. 저는 애초에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이 회사 이 정도 희생했는데 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옛날부터 그랬어. 내가 그냥 어차피 나도 돈 벌려고 왔고 너희들도 나한테 돈 주려고 하는 거잖아. 대신에 원칙을 지켜라고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야근을 했어.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 주세요. 그래요. 얼마 주실 거예요? 1.5배요? 뭐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받으면 되지. 그래서 오늘 야근하기 싫으면 제가 오늘 제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뭐 나가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 부분은 각자 이제 처리할 문제죠. 나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제가 제일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이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에서 임원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굳이 그 회사에 그렇게까지 기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글쎄 일할 때 그렇게 후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도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를 숙지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생긴 것 같거든요. 알바생들을 뽑아도 된다는 거는 단기 교육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전문직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그 공부 중에서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아예 그냥 너무 다르죠. 그래서 연봉도 같은 업계에 있지만 막 3-4배 차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업계에 오면서 사실 준비를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노조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정치 권력화 돼가지고 정치인들과 막 결탁해가지고 회사를 압박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제 능력 좋은 사람을 계속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나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거든. 삼성 같은 경우도 상위 1%의 천재들이 결국에는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 엘리트주의라는 게 저는 그래서 이제 조던 피터슨의 최근에 나온 책을 굉장히 불편하게 봤어요. 그분의 이제 결론도 그거였거든요. 모두 운이다라는 거. 모두 운이었기 때문에 노력은 없는 거야. 거기는 모두 운이기 때문에 대학 가는 것도 제비뽑기로 가자. 여기서 제가 좀 빵 터졌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엔 이제 노력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 흥미를 가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노력이고, 필요 충분 조건을 맞춰야만 결국에는 그거를 갖춰야만 결국엔 그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자를 그냥 3D 업종으로 보시느냐 아니면은 진짜 전문가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애초에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바뀔 수밖에 없고,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해주게 만드세요. 제가 중소기업을 다닐 때 또는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할 때 저는 그렇게 상대방에게 까여 본 적이 없어요.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가만히 놔둘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그냥 안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제가 프리랜서 할 때 똑같았어요. 다른 프리랜서에 맡기는 것보다 저한테 맡겼을 때 페이는 비싸더라도 일이 잘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일을 주시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는 거기에서도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내가 일을 잘하는 게 핵심이지, 사실 내가 그 회사에 어떤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로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런 마인드가 강해져요. 걔네들도 프리랜서를 그렇게 소속감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 회사 입장도, 저도 그 회사에 소속감이 없어요. 그냥 필요한 일을 계약사항에 맞춰서 그냥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깔끔하잖아. 그래서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회사랑 같이 간다, 얘가 묘한 마인드가 있더라고. 근데 정규직은 퇴사 못하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뭐 이제 평생 직장은 없는데, 그런 마인드는 되게 구시대적이죠. 근데 평생 직장이란 얘기가 나온 것도요, 사실은 우리가 1980년대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의 얘기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정년퇴직이 가능하기도 했고, 80년대면은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이제 배경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1988년도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경제가 떡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80년대도 이미 경제가 굉장히 떡상을 이미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는 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를 키운다는 마인드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때는 해고하기가 좀 그랬죠. 경제 성장기에는요, 경제가 성장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막 남을 자르지 않아요. 잘 자르지 않아요. 사람 구하기가 힘들거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일본이 이제 그 버블 시절에 막 면접비로만 막 몇십만 원씩 주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면접비만 모아도 월급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기도 하기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 버블 시절에 일본의 배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사실 정말 경제가 잘 되고 떡상하고 있는 시점에는
굉장해요. 아무튼 정말 그런 시절인데 우리는 일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경제 성장을 많이 한 나라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스페인보다 더 낮은 GDP를 가지고 있었고 1인당 GDP도 낮았고 전체 GDP도 낮았는데 지금은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유럽들을 많이 따라잡고 있어요. 제가 그 관련된 뭐 자료들도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경제 성장이 꽤 많이 된 나라 중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80년대 우리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세계 10위 정도에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꽤 괜찮아요. 사실은 나라 자체는 우리가 여권 파워도 굉장히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딱 바라볼 때 결국에는 평생 직장이 있던 시기는 결국엔 경제 성장기였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 그때는 사실 누구를 해보는 게 애매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 엄청난 경쟁의 시대가 오고 일할 사람은 많은데 그 기존의 이제 회사는 그냥 고만고만 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많으면은 지금의 우리 회사에 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바로 대체시켜 버리는 거지 현재는. 물론 이제 우리 저출산 때문에 일본처럼 한 10년 정도 뒤면은 사람 못 구해서도 난리 칠 거예요. 지금 개발자만 이렇죠.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업종이 다 이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수준을 밟을 수밖에 없다. 출산율이 0.5명?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사회활동을 하는데 한 20 몇 년이 지나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걸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아마 이제 평생 직장보다도 좀 이렇게 근무의 패러다임이 좀 일본스럽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평생 직장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모든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이 좋아지긴 하겠죠.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일자리는 많으니까, 뭐 업무나 이런 건 처우 개선은 자동으로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잘 알면 그것만 알면은 굉장히 쉬워요. 뭐 샤넬 같은 경우도 뭐 없어서 못 산다 그러니까 뭐 직원한테 되게 잘하고 뭐 롤렉스 같은 그런 시계도 막 직원한테 막 90도 인사하고 오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 물건을 하도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그리고 그 사기만 하면 이제 되팔이 하면은 300만원 뭐 400만원 버니까 이제 그거를 사는 것 자체가 돈을 버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훨씬 많아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롤렉스나 샤넬 같은 게 가격이 뛰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팔이도 많이 성행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그런 걸 기본으로 보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상품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발자 지금 무조건 개발자 많은 사람들 뽑는 게 아니에요. 넥슨 같은 경우도 아니 그렇게 개발자 부족하다고 하고 넥슨 지금도 사람 엄청 많게 많이 뽑는데 많이 뽑는 것 대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개발자분들 그 같이 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발자분들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죠. 각 팀원들이. 그래서 난 새로운 개발자 뽑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발자만큼 실력에 좀 냉정한 분야가 좀 없어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이런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욕을 7년 동안 먹어왔거든요. 7년 동안 먹어오면서 단 한 번도 근데 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제가 가르친 친구들 매년 연봉 계속 올라가고 그런 이유가 이런 어떤 전문가들은 어떤 개인의 여론이나 이런 거에 별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MSG처럼 어떤 MSG 파동처럼 정말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이더라도 팩트면 그것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계속 잘 가는 거예요. 계속 잘 갈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연봉 4,000 이하가 아예 없죠. 4,200 이하가 없어요. 일단 없고 그 4,200 가까운 친구는 한 친구밖에 없는 거고 그 나머지 친구들은 다 4,500 이상에 5,000까지도 많이 갔어요. 근데 고졸 친구들도 5,000에 간 친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건 결국엔 이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에는 타협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학생들이지 정말 내가 내 제자들이고 항상 자랑스러운 학생들이지만 내가 그 친구들을 감정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랑 객관적인 부분이랑 똑같이 결부시켜서 얘 인생을 조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냉정해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좀 공부 다짐을 하신다면 일단 코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코딩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고 코딩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 생각도 오늘은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영상을 못 만들었는데 조만간 또 열심히 또 기운 차려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일하다 보면 이렇게 현타가 한 번씩 와서
거라서 제가 하는 일만 최소한으로 열심히 하고 그 나머지 일들은 좀 적당히 하려고요. 왜냐면 좀 지쳐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좀 기운이 좀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기운 좀 차리고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돼서 여러분들 이제 그 팀노바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하는 말들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힘 많이 내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